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노사 임금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협상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뭐 주력 신차에 있어서 물량 공급에도 박차가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노사가 어떠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 네. 소송 관련돼서 맞아요. 이어져 왔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기아차 이쪽이 졌습니다.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돈을 벌금 이런 식으로 내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3분기 적자로 돌아섰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일단은 지금 뭐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 관련 파업이 19일에 종료됐고요. 그래서 그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파업을 했기 때문에 공장이라던가 자동차 생산 이런 부분들이 좀 정지돼 있었어요. 국내에서.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 그리고 판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 공장이 가동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악재에 시달렸었는데 이 악재 해소라는 측면, 그 재료 소멸 이런 부분에서 저점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변곡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 부문입니다. 실적이 지금 3분기 때 적자로 돌아섰지만 4분기 그러니까 뭐 10월부터 12월까지를 보면은 다시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바로 순이익이 4분기 실적이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걸 따져보면은 일시적인 비용이다. 큰 장기적인 수익 상황, 추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연간별로 좀 순이익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은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보시면은 4년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매출이.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회사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통상임금 관련 지불권 관련해서 갑자기 돈이 빠져나오고 이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건물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갑자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시설 투자를 했다, 공장을 하나 더 늘렸다 이러면은 순이익이 갑자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출은 꾸준하죠. 매출은 이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그 판매하는 양에 따라서 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다라는 것은 해마다 오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세입니다. 한 번도 단 한 해도 매출이 떨어진 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 연간 이 매출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 비율을 좀 살펴보시면은 부채가 지금 예전에 좀 높았던 것에 비해서 원래 지금 100% 약간 넘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4분기 때 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빚이 낮아졌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좋아졌다. 여러 가지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되고, 자동차 아까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랬는데 자동차가 얼마나 잘 팔리냐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자동차가 지금 일단 우리나라 든지 뭐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기아차가 28.7%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서 9월까지 상당히 28.7%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약간 감소하긴 했어요. 2.3% 약간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7% 상당히 시장 점유율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보다도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는 약간 기아차를 좀 안 좋게 보는 경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기아차 좀 약간 프리미엄 자동차보다는 좀 아래급으로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해외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어느 정도냐면은 2015년에 바로 미국의 신차 품질 조사 이 평가에서 소렌토, 기아차의 소렌토가 중형 SUV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품질 같은 부분도 인정받고 있다. 또 소울 같은 경우도 바로 다목적 차급에서 1위를 차지해서 최우수 품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뭐 현대차, 기아차를 가성비로 많이 따지고 있는데 가성비뿐만 아니라 최우수 품질상을 미국에서 수상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품질 같은 경우도 가격 대비 성능 부분뿐만 아니라
품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 해외 측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도 역시 소형 SUV 공동 2위를 차지하면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좀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수익성 뭐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요. 요즘 미니밴이라던가 뭐 RV, SUV, 외건 이쪽으로 상당히 판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치평가상에서 PBR, 자산평가 대비 봤을 때 PBR이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1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은 굉장히 싸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데 0.5니까 부채도 낮은데 부채도 10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PER은 바로 4.7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기아차의 수익성이 의구심이 든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PER이 낮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대비 지금 현재 상황의 주가 점수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황을 좀 보시면은 차트가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아차가 꾸준하게 84,000원대부터 쭉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추세 상황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겠냐는 것이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이 기아차를 3주 연속 거의 순매수를 지속해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다가 바로 금요일 시장에서 45만 주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7만 9천 주 팔았다가 또 7만 5천 주 샀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관이. 그러다가 금요일에 확실히 이 포지션을 자신의 포지션을 정하고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측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상방 쪽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이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엄청나게 하락세가 깊었어요. 이게 지금 2011년에 고점을 찍었고 그 뒤로 지금 줄곧 6년 동안 하락세였습니다. 근데 보통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뭐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뭐 부채도 낮고 뭐 순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타나는 이런 회사들은 보통 이제 한 5년, 6년 이 정도 되면 반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나 시간 가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점수를 더 쳐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런 부분들도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반등세에 놓여 있다. 이러면서 기아차를 좀 장기적인 시각, 장기 1년, 2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포트폴리오 설정을 하면은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